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7회차 1월 16일 월요일 NBA 두 경기고요. 늦었으니까 빠르게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맞대결 경기입니다. 자,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틀랜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는 앞서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틀랜드가 드디어 5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기록인데 15일 댈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 자, 이날 양팀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3점슛 대결을 벌였습니다. 물론 언더를 예상하긴 했는데요. 반대로 흘러갔죠. 자, 3점슛 컨테스트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 댈러스는 22개의 3점을, 그리고 포틀랜드는 17개의 3점을 터뜨렸다. 자, 성공률도 47.8%, 41.5%로 굉장히 엄청난 성공률인데, 자, 승패가 갈린 부분은 역시나 골밑이었습니다. 댈러스의 크리스찬 우드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했고, 이에 댈러스는 리바운드 마진 22개, 그리고 페인트존 득실 마진 마이너스 22개를 찍는 등 골밑에서 포틀랜드에게 압살당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인데요. 댈러스는 전반기를 매우 건강하게 치러왔다. 최근 들어 하지만 하나둘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막시 클레버는 이미 시즌 아웃이고 크리스찬 우드, 도리안 펜니 스미스, 팀 하더웨이 주니어 등 모두 다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경기 이 세 명의 출전 여부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게다가 돈치치는 올 시즌 백투백 일정에서 모두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경기도 일정도 백투백 일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의 결장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고려했을 때, 그렇다면 돈치치와 우드, 그리고 도리안 피니스미스,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모두 출전한다면은 모두 출전한다면 댈러스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핸디 정도는 만들고도 남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들이 모두 결장하게 된다면 당연히 포틀랜드의 마이너스 핸디승을 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라인업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틀 연속 같은 장소에서 맞대결인데, 자, 15일 맞대결에서 최종 스코어 255점이나 나오는 엄청난 화력전을 벌였는데, 이날 양팀의 외곽 효율이 미친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하지만 평균 회귀의 법칙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백투백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양팀의 슈팅 컨디션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느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서로의 전술에 익숙해졌으므로 보다 타이트한 수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댈러스의 부상자들이 죄다 안 나오면 당연히 언더, 그리고 전원 출전 시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점 언저리의 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핵심은 이번 경기는 이틀 연속 같은 장소에서의 맞대결이고, 돈치치는 백투백 일정에서 계속해서 결장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부상자들 복귀 시 댈러스 승, 그리고 오버, 그리고 댈러스 부상자들 결장 시 포틀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5회차 991.90배당 조합이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의 링크로 문의 주셔서 프로토 수익방 입장하시면 고배당 조합, 주력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커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도 최근 화두가 될 정도로 좋다라고 보긴 어렵죠. 레이커스는 10일 덴버 원정에서 패배, 그리고 13일 댈러스 원정에서도 연장 혈투 끝 패배를 기록했다. 자, 막판 르브론 제임스가 슈팅 파울을 당했음에도
스토리 불리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자, 오심이라는 게 생기면서 아쉽게 패했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만한 패배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자, 르브론 제임스는 왼쪽 발목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출전할 것이라는 현지 뉴스가 나왔고요. 러셀 웨스트브룩도 컨디션이 확실히 어느 정도는 올라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5경기 평균 23득점, 7개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자, 토마스 브라이언트는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면서 확고한 주전 센터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는 15일 유타 원정에서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뒀다. 막판 제임스 하든이 클러치 득점에 성공했고, 최후의 순간 엔비드의 페이더웨이가 위닝샷으로 자리했습니다. 자, 하지만 마카넨과 섹스턴, 올리닉이 모두 빠졌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쉽게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힘겹게 이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반성이 필요한 경기였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게다가 원정 백투백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경기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타에서 LA로 이동하는 거리가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의 체력 저하를 피할 수가 없고요. 단 레이커스의 역배당을 노리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전력상 한 수 아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토마스 브라이언트나 윈니엔 가브리엘이 엔비드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게다가 해리스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태라는 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커스의 프렘 위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언더 오버의 경우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은 필라 홈에서 열렸고, 당시 식서스가 연장전 끝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자, 연장전을 제외했을 때 120대 120 동점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경기에서 다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하든과 엔비드가 건강하게 뛰면은 120점 전혀 어렵지 않은 팀이고, 타이리스 맥시도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다시 선발로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식서스가 원정 백투백이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일부러라도 경기 초반에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식서스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르브론과 웨스트브룩의 업템포 농구가 어느 정도는 다득점에 한몫을 해줄 거라 느껴지면서 시원한 난타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필라델피아는 백투백 원정이 조금은 부담이 될 것이고, 레이커스는 초반부터 달리는 농구를 펼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이커스, 일단 일반 승은 필라델피아 승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커스 핸디 승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 다득점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조합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